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교과서 11페이지 가족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즉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한가족, 한부모 가족과 함께 다문화 가족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해서 그 의미와 현재의 가족의 기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상 먼저 시청을 하겠습니다. 문화가 산책입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전시회 소식을 최정은 관장이 전해드립니다. 근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확장돼가는 가족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전시인 가족전이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모습은 아주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그 모습들을 담은 회화, 조각, 사진 작품들을 오래된 변화와 새로운 기억이라는 주제로 선보입니다. 조덕현 작가의 칸메이도 사진관 가족은 전통적인 대가족의 모습을 담고 있고요. 전몽각 이희목 작가는 산업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핵가족 1세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가족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1인 가족, 떨어져 살고 있는 기러기 가족, 다른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 등 현대사회의 변화가 투영된 가족의 모습을 다룬 최지선, 이명숙, 이선민 작가의 작품도 눈길을 끕니다. 윤현선, 최인호 작가는 혈연은 아니지만 개인의 취향, 기호, 가치관에 따라 공동체를 형성하고 가족처럼 지내는 신개념 가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족전 이외에도 지금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서는 인도 레지던시 교류 보고전인 세라마드 40일간의 여정과 야외 정원 전시인 아버지의 정원, 어떤 정원에 대한 현고학적인 사색전이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와 산책이었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 보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왔던 어떤 가족의 형태가 나왔었을 겁니다. 먼저 대가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핵가족, 1인 가족, 1인 가족 우리가 독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 자발적 독신이든 아니든 혼자 사는 경우를 1인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문화 가족. 예전에는 없었던 표현이 바로 다문화 가족이었죠. 그러니까 대가족 형태가 과거라고 하면 산업사회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농업사회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핵가족 형태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1인 가족 형태가 나오고 다문화 가족의 형태가 나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가족에 대한 정의, 가족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의 학습 목표는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치관과 태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족의 의미는 어떻게 되느냐? 과거와 현대에서 가족의 의미는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자, 과거는 혼인으로 맺어진 반드시 혼인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가족이라고 얘기했었고 부부와 그 자녀들이 기본적인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현대는 서로의 유대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공동체를 가족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즉 혼인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나쁜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출 패밀리, 가출 패밀리, 거기서도 우리는 가족이야 해가면서 서로 생활을 하고 있죠. 그걸 이제 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나쁜 의미로 해석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서로 유대감을 통해서 생활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가족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최초의 가족의 형태에 대가족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정통적으로 대가족 형태라고는 하지만 이 가족의 형태보다 조선시대에서 훨씬 더 중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죠? 가문이라는 형태가 나옵니다. 가문.
자, 우리 가문에서는 우리 가문에는 이라고 하면서 가문을 굉장히 중요시하던 게 특히 우리나라 조선시대. 자, 가문이나 어떤 대가족 형태가 어떻게 나왔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 인류는 전통적으로 아주 오랫동안은 유목 생활을 했었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고 유목 생활을 하다가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착 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정착 생활을 하게 된 계기? 예, 농경 사회가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즉,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정착 생활을 했는데, 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였지? 노동력이 가장 많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가족을 이룰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가족이 있었고, 또한 기본 전통적인 성 역할을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힘이 세고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여자보다는 남자를 더 찾았고, 그래서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유 때문에 즉 농경사회가 시작이 되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가족 형태를 유지하다가, 자, 이러다가 18세기경에 영국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발생했었죠. 산업사회라고 합니다. 산업사회로 발달하면서 이 단순히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른 생산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생산 활동을 시작하면서 한 지역에서 분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네 바로 옆집으로 가고 서로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던 그런 동네에서 점차 일을 하기 위해서 도시로 이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도시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노동자라는 것이 노동자 계급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산업사회로 인해서 점차 핵가족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핵가족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1인 가족 형태가 나오고 점차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형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종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가족의 의미와 가족과 함께 유사한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던 가정. 자, 부부 중심입니다. 부부를 중심으로 그 부모나 자녀를 포함한 집단을 기본적인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물리적인 집을 포함한 생활 공동체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 즉 가족에서 현재의 의미의 가족은 꼭 부부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정이라고 얘기할 때는 기본적인 부부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부를 중심으로 한 생활 공동체를 가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은 전통적 과거의 가족의 의미와 약간 유사한 형태, 그리고 어떤 보금자리를 의미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가정과 유사한 형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또 다른 형태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가구. 집에 있는 어떤 수납용 가구 말고 그냥 일반 가구를 얘기합니다. 자, 세대. 세대주가 누구냐, 어떤 몇 세대가 살고 있느냐 할 때 이 세대. 그 다음에 집. 자, 가정과 함께 유사한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구라고 하면 통계조사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통계조사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 가구라는 것은
경제적 협력만을 기준으로 분류되는 집단입니다. 경제적 협력만으로 구분되는 것이 바로 가구. 자, 또한 우리가 세대, 주거와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의 집단을 얘기해. 어떻게 보면 경제적 협력만으로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가구하고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어떤 그 같은 공간에 동거하면서 식사 등을 함께 하는 일반적인 고용인, 그러니까 어떤 가정부가 있으면 가정부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의미로서 가족보다 훨씬 더 큰 의미, 가족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세대라는 겁니다. 왜냐면 가정부나 어떤 집에서 집을 관리해 주는 사람, 뭐 조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아마 운전기사도 집에 있을 것이고 하는 형태를 모두 다 세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집. 이건 굉장히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로서 어떤 그 거주지나 사회적 배경, 친족의 범위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집이라는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보다는 조금 더 많은 넓은 형태로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세대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구라는 것은 통계 조사할 때 많이 사용된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가족의 특성을 보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의 형태를 먼저 그림의 형태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애정과 이해로 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가족은 구성원 간에 서로 조건 없는 애정을 주고받는 바로 1차적 집단이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조건이 없는 형태, 조건이 없는 1차적 집단. 전통적인 가족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특히 한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개별 구성원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서로 구성되는 것이 첫 번째인 특성인 애정과 이해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외부의 장애나 어려움에도 쉽게 분리되지 않는다. 자, 가족은 이제 본질적인 결합 관계로 강한 일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일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장애나 어떤 분리에도 쉽게 분열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기본 가족인데, 현재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양가 간에 반대가 있어도 무릅쓰고 결혼을 하고, 하지만 요즘에 또한 결혼처럼 쉽게 하는 것이 또 뭐예요? 이혼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실제 강한 일체감을 가지고 쉽게 분리되지 않는 게 가족이었는데 요즘에는 또한 뭐 쉽게 분리되는 경우도 종종 있긴 있더라고요. 자, 세 번째, 사회를 유지하고 존속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기능은 자녀의 출산, 양육, 양육과 같은 기능도 하게 되고요. 교육의 기능도 있고, 어떤 그 경제적인 기능, 적과 기능과 함께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게 바로 가족이고, 또한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마음대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없습니다. 즉, 개인의 마음대로 가족관계를 본인이 선택을 한다든가, 선택도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는 게 기본적인 가족입니다. 물론 이거는 분리하고는 다릅니다. 즉, 부모님 간에 이렇게 이혼을 했다고 해서 부모 자녀 간에까지 모두 다 분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의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가족 관계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포기할 수는 없는다는 것이 가족의 특성입니다. 자, 사회 변화에 따라서 가장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 우리나라의 특징을 보면 사회 변화에 빠르게 적응을 하고 나가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을 보면 또 독자적인 가족 이념이나 아니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본래 어떤 형태였죠? 가부장제도였습니다. 자, 가부장제.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아버지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떤 엄마나 자녀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가부장제. 근데 이 가부장제가 현재에 와서는 점차 붕괴되고 있고, 가부장제가 붕괴되면서 개인주의 영향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현재 가족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가족의 특성이 또 이제 현재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보면, 자, 현재는 가족의 기능은 구성을 충족하고 사회를 안정시키고 유지 발전시키는 쪽으로 현재의 가족은 기능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녀 출산 및 양육의 기능. 자,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주의해야 됩니다. 즉, 이 출산율이 감소했다라고 해서 자녀 출산 및 양육의 기능이 축소가 된 건 아닙니다. 축소가 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자녀의 출산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더 자녀의 출산 기능을 더 강조하고 있는 형태.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족 고유의 기능으로 여전히 과거에서부터 중시를 하고 있고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경제적 기능. 생산 기능은 축소되고 있고 소비 기능은 강화되고 있다. 자, 소비 기능은 당연히 강화되고 있는 거, 경제 활동을 가정에서 하지는 않고 소비 기능 강화는 이해를 하겠는데 왜 생산의 기능이 축소되느냐? 자, 이 말은 뭐냐면 중세 시대 이전, 중세 중반까 이전에는 간의 수공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술 시간에 수업을 했었습니다. 간의 수공업. 왜 이렇게 안 썼지? 간의 수공업이라고 해서 집에서 하는 겁니다. 집에서 손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형태.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그래서 가족들이 한 집 안에서 생산 활동까지 하는 형태였다라고 하면, 최근에 와서 축소되는 게 간의 수공업에서 근대 시대 때 공장제, 공장제 기계공업이 시작이 됩니다. 다 여러분들 이 기술 시간에 배울 겁니다.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발달을 하면서 산업화가 시작이 되면서 가족에선 일반 집, 가족은 생산 기능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 형태, 대신에 소비 기능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교육 및 사회화의 기능. 과거에는 자녀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어떤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는 기능이었는데,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가정교육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가정교육이 요즘에는 어디로 많이 바뀌고 있지? 외부 기관을 많이 이용한다라는 거야. 외부 기관이라고 하면 뭐 유치원도 있을 수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같은 외부 기관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사회로 이전돼서 예전보다 축소되고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 교육 및 사회화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로 보호의 기능. 자, 가족 구성을 돌보는 기능. 많은 부분이 사회로 이제는 이것도 이전이 되고 있는 형태. 보호의 기능도 많이 이전되고 있습니다. 자, 휴식 및 여가의 기능과 함께 정서적 안정의 기능. 정서적 안정의 기능. 자, 이거는 현대에 와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 기능 중에 한 가지가 휴식 및 여가의 기능, 그리고 정서적 안정의 기능. 자, 이거는 둘 다 어떤 거에 연관이 되냐면 노동력을 재생산한다. 즉 휴식이나 여가 활동을 통해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기능. 자, 집에서 직접적인 생산 기능은 약화됐습니다. 하지만 휴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기능은 오히려 더 과거보다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정서적 안정 기능과 관련돼서 과거보다 훨씬 강화되고 있는 형태로서 휴식 및 여가의 기능, 정서적 안정의 기능이 점차 현대에서 많이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약화된 기능과 강화된 기능을 각각 살펴보면, 자, 약화된 기능, 자녀의 양육 기능, 자녀 교육 기능,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외부 기관을 많이 이용을 한다고 그랬었죠. 외부 기관을 많이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유치원이나 학교를 통해서 교육의 기능이 가정에서의 교육의 기능이 많이 약화됐고, 생산 기능은 산업사회로 가면서부터 산업사회로 변환이 되면서 핵가족 형태로 바뀌게 되고, 핵가족 형태로 바뀌면서 생산의 기능은 점점 더 약화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기능 중에 한 가지, 많이 된다고 해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주의하라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출산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녀 출산의 기능은 약화되어 있지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요구하는 것이 요구치가 많이 예전보다는 더 높아졌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애정 및 정서적 안정의 기능, 휴식의 기능, 소비의 기능. 즉, 휴식과 함께 정서적 안정, 휴식과 함께 정서적 안정이 현재는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차 이 가족의 기능은 어떤 사회나 문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형태.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가족에 요구되는 것이 이 두 가지 기능은, 즉 정서적 안정과 휴식의 기능은 더욱더 강조되지 않을까. 물론 자녀의 출산율은 점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구되는 기대치는 미래로 가면 갈수록 더더욱 기대치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까지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즉 우리 가족에서 남아있는 부분, 가족 기능의 현대 가족 가치관의 특징, 현재 가족 기능의 특징과 교과서 14페이지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의 역할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